트레이딩의 생각을 공유하는 굿이븐입니다. 최근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법과 조건 등은 기존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전장에 수급이 나온 뒤에 추가 상승을 노리는 부분에서의 최고의 패턴이라고 생각되는 좋은 기억이 있던 종목들을 모아봤습니다. 패턴이 좋다 하여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높은 확률을 갖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주나 수급 종목의 흐름은 비슷한 흐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11월 24일 흐름입니다. 오전에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밀리고 다시 이제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저가를 항상 했는데 이때부터 일단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깨지 않는 흐름 회복을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하는 부분들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저항했던 부분들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가를 갱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가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흔들기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팁이라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물론 이 저가를 깨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이 저가가 형성되는 이 저가를 깨지 않거나 순간적으로 여기서 살짝 깬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해주는 형태가 나와야 추가적인 고점을 기대하는 부분들의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두산 로보틱스 다시 12월 6일날 흐름입니다. 12월 6일날 흐름에 오전장에 이제 강한 또 수급이 한번 나타나고 나서 한번 쭉 밀리면서 이평을 깨는 흐름이 이제 여기서 처음 나왔죠. 여기서 처음 나왔다가 바로 회복해주는 형태, 저가를 깨지 않고 바로 회복해주는 형태에다가 이제 저가를 유지하면서 다시 2평을 회복. 2평이 회복을 하면서 2평을 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통은 이제 여기서 한번 입질 정도 들어갔다가 회복해주고 여기서 올라오는 그림에서 추가 하는 부분들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고가 부분들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아래에서 잡아놓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살짝 더 비중을 실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가장 굉장히 강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은 또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12월 18일 차트 흐름입니다. 강세가 유지가 되는 부분들에서 고가권을 오전에 한번 형성을 하고 다시 밀렸었는데 그걸 또 흔들었죠. 이제 흔들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흔들었지만 저가를 깨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 이평선 구간을 유지하는 부분들은 지속된다. 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다시 지지하는 모습, 이 지지하는 모습이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공략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고 여기서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진입하는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혹은 포지션을 잡아가는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00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으로는 이제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지만 상승 지속형 패턴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날 11선 구간에서 횡보하는 부분에서 이틀 동안 기었다가 시가 들고 오전장에 수급이 나왔죠. 한번 들어주고 이제 여기서 수급의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밀리는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고가를 잡아주는 상태에서 지지가 유지되는 형태, 저항했던 부분들을 뚫고 나서 지지가 되는 형태로 또 전형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가격대의 손절매를 잡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애매하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갈 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접근을 했다면 이 저가권 구간에서 혹은 이평의 구간 손절 리스크를 잡고 나서 접근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다음번에는 이제 또 이제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또 이제 여기서 오전장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평을 깨는 흐름에서 저가는 확인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이평을 타는 부분들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고가는 오전에 생성했던 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부분에 다시 밀리는 부분이지만 이평을 계속 깨지 않는 흐름에서 이 구간에서 접근했다면 충분히 홀딩이라든지 추가적인 수익 부분들을 넘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에 가장 크게 멋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올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하고 HMM인데 HMM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옆으로 기는 흐름.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툴젠 같은 경우도 흐름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약간 위아래를 좀 낮게 만들어 놓은 형태의 패턴이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평을 깨고 나서 회복해주는 부분에서 고가가 이제 여기 구간 이제 지지하는 부분들이 유지가 되면서 타고 이 구간에 수급이 들어올 때 이평에 이탈 없이 엄청난 수급을 좀 보여주는 상승이 좀 보여졌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고가를 만들어내고 고가를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만들어냈을 때 이 구간에서 사실 쌍공을 만들어 놓고 밀려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밀려버리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 나온 저가를 깨지 않는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이평을 꺾지 않는 형태가 여기서는 또 하나 이제 드릴 수 있는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툴젠 좀 전에 HMM이랑 비슷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위아래를 좀 짜부시킨다고 그러나요? 예, 줄이면은 약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저가 테스트 이평을 한번 살짝 깨면서 저가 테스트를 만들어냈고 다시 고가 만들어내면서 이제 저가 만들어내고 저가를 다시 이 구간을 이제 저가를 높이는 구간에서 나오면서 이제 고가를 받아주는 이게 보통 이제 제가 데이트레이딩 패턴에서 이제 두 번째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가를 갱신하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전장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빨간선을 깨는 흐름이 한번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빨간선을 회복하고 나서 이평을 회복하고 나서 저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그림. 동진세미캠 얼마 전에 영상 만들어 드린 것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를 시도하는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 돌파 매매는 이렇게 가서 박스가 있을 때 돌파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휩소가 많이 당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돌파를 시도하는 부분들을 접근하시더라도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어느 정도 진짜 탑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이야 이런 부분에서 좀 잡아둔 상태에서 올라오면은 추가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엔캠입니다. 올해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인데 수급이 한번 나오고 저가를 한번 깨는 흐름들 이평을 한번 깨는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가 형태를 이제 넘겨두는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 이 고가권에서 나왔을 때 이 고가권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면서 이평을 타는 그림 이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엔캠 같은 경우 또 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엔캠인데요. 고가 구간에서 한번 깨고 나서 이탈하지 않고 이평을 타는 그림 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이 구간 유지가 되는 부분들 타점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돌파 매매나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이제 장 마감 구간이니까 사실 이 구간에서는 크게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접근이 용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거는 한 두 번 정도 나눠가지고 두 번 접근한다고 생각한다면 손절매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기본적인 다른 수급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나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어 보이고요. 다음번에 이제 엔캠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고가를 한번 높여주고 나서 이 부분들은 고가에서 이제 횡보하는 그림으로 나타나면서 저가가 이평을 깨는 저가가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를 깨지 않는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면 여기 구간을 이제 손절 구간으로 잡고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로 추가적인 패턴 그 다음번에 또 추가적인 이길날 상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일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트레이드니까 당일 부분에서 기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롯데정보통신인데요. 오전장 수급이 나오고 이평선을 깨는 저가 항상 후에 그 다음에 밀리고 이평을 타면서 이렇게 이제 횡보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수급이 받쳐준 형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올라가면 좀 길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첫 이제 저가를 만들어내는데, 이 저가에서 이제 이평을 깨는 부분들, 이런 확실하게 이평을 깨는 부분이 없었고,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 최단기의 어떤 박스권, 이 박스권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약간 횡보하면서 말려 올리는 이런 그림이 패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물량을 좀 많이 확신을 좀 갖고 접근하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거는 뭐 작년 8월, 예, 좀 오래된 차트긴 한데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가권에서 한번 이탈이 한번 나오고, 여기 구간에서 이탈이 한번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저가를 깨지 않는 형태에서 유지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평을 다시 타는 부분에서의 공략.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하나 갤러리아입니다. 오전장에 이제 수급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평을 좀 깨는 상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평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평을 타는 그림,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공략 부분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일봉에 대한 자리나 이런 부분을 따로 얘기하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패턴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봉 위치 자체가 11선에 수렴하는 상태에서 수급이 나오면 위로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일단 수반된다라는,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번에 이제 한빛레이저입니다. 한빛레이저도 쭉 계속 상장 이후에 급등을 보였다가 쭉 빠졌다가 5일선을 처음 시가 만들고 그날 상한가를 바로 올라갔는데요. 고가를 한번 만들고 이평을 깨는 흐름, 저가 깨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다시 밀리는 부분에서, 보통은 이제 쌍바닥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접근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은, 만약 여기서 날아가 버리면 놔줘버리고 다시 좀 밀리는 부분에서 저가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저가가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저가가 높였다는 걸 일단은 확인했으니까 이 구간을 기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진엔텍입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상한가를 또 다시 가는 모습, 굉장히 강했던 모습인데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수급이 한번 나오고 이 구간에서 한번 깼다가 회복해줬는데 다시 저가를 깨버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안 보는 거고, 일단은 다시 회복해주고 나서 이 저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 저가 기준으로 깨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가가 유지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흐름인데요.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옆에 4,000원대 지지받다가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굉장히 급하게 엄청나게 이날 진짜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20%가 그냥 지금 3분봉 VI까지 해서 3분에 들어 올린 거잖아요.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이평을 단기적으로 깨고 올라왔다가 이평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두 번째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저가를 높이는 걸 일단 확인하고, 이 다음에 저가를 깨지 않는 흐름, 그 다음에 휩소나 이런 부분들의 손절 컷 생각해가지고 100원 차이니까 충분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흐름입니다. 고려제강이고요. 최근에 뭐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한번 불러 올랐다가 이제 깨는 상태, 이 깬 상태에서 저가 유지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이탈하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저가가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이 구간에서나 혹은 저가 구간에서 만약 이 구간에서 접근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 내가 저가를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제 여기까지는 염두에 두고 이제 매매라든지 비중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올해 그리고 작년 말께까지 해가지고 기억나는 가장 제가 실제로 거래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는데 기억나는 것까지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해 봤습니다. 패턴이라는 부분들을 눈에 익혀두시면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수급 혹은 일봉 위치, 뭐 거래량 이런 것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또 추가적인 나한테 무기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보고 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